네, 몬테카를로의 랜덤니스 뭐 이런 를 이용을 해서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뭐 이게 그 얼마나 그 원래는 이제 연력하게 나오는 개념이죠. 근데 이제 정보 이론 쪽에서도 나옵니다. 컴퓨터 쪽에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거를 측정하는 그런 단위인 거죠. 우리가 엔트로피가 낮다라고 하면은 확정적인 정보가 많은 겁니다. 가령 뭐 7월 한 달 동안 계속 비가 온다고 한다면 7월에는 비 오는 게 거의 확정적이죠. 그런 경우는 엔트로피가 낮은 거고요. 반면에 그게 이제 날씨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가 텍스트 파일이 있고요. 파일의 종류가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걸 압축한 파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걸 다시 암호화된 파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게 엔트로피가 제일 높을까요? 예측하기 어려운 거여야 되겠죠. 암호화된 파일이 예측하기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뭐가 어떻게 변할지 나올지. 그죠? 그걸 예측할 수 있다면 암호화된 게 아니잖아요. 반면에 이런 텍스트 파일들은 우리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가령 이게 한글이라는 어떤 인코딩된 캐릭터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가능하고요. 이게 만약에 영어 알파벳이라고 한다면은 알파벳 2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엔트로피가 텍스트 파일은 낮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된 파일은 엔트로피가 가장 높습니다. 아, 압축한 파일은 그 중간 정도일 겁니다. 아마. 자, 이게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암호화된 파일이라면은 우리가 각 파일이라는 게 우리가 바이트가 연속된 거잖아요.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암호화된 파일이라면은 각 바이트가 아주 랜덤하게 분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야 하니까요. 반면에 일반 텍스트 파일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랜덤니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실험, 원에다가 점을 찍어서 파이의 값을 추정하는 실험에서 이 랜덤 함수가 좋으면 좋을수록 어떨까요? 랜덤 함수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n을 조금만 하더라도 랜덤 함수가 좋다면 이 에스티메이트 파이 값이 실제 파이 값과 비슷하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거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암호화된 파일로부터 1바이트, 2바이트를 갖고 와서 x값, y값을 해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3바이트, 4바이트를 갖고 와서 또 x, y값으로 해서 점을 찍고 그게 암호화된 파일이라면은 이게 파이 값이 좀 더 되게 정확하게 예측이 될 거고요. 랜덤니스가 좋으니까. 그냥 텍스트 파일이라고 한다면 별로 좋지가 않겠죠. 그걸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랜덤 넘버 생성기라고 한다면 생성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파이의 값에 근사하면 근사할수록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우리가 우수한 랜덤 넘버 생성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하나 갖고 올 거고요. 그걸 우리가 압축을 한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그걸 다시 암호화된 파일을 만들어서 세 개의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파일을 추정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집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코드가 위치가 우리 코드 디렉토리가 여기에 있죠. C 밑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dir1에 있잖아요. 저기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 디렉토리를 제가 이동을 하고요. 요 중에서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걔를 뭐 여기 우리 레미제라블 있네요. 그죠? 얘를 한번 압축을 해볼게요. 자, 요거를 레미제라블을 카피해 와서 얘를 우리가 노멀 파일이니까 노멀 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자, 노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제 뭐 이거는 요즘 웬만한 압축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암호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R집 뭐 특정 상표를 이용해서 그러긴 하지만 R집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R집을 이용해서 우리가 노멀을 압축을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압축해 볼게요.
그럼 이제 노멀.gb라는 압축 파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엔트로피가 좀 높아졌을 겁니다. 요 원래 그 노멀보다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얘를 우리가 암호화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예, 여기에 보면 예, 편집에 보면 암호 설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암호를 우리가 AES-256 굉장히 강력한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하고 뭐 1, 2, 3, 4, 1, 2, 3, 4 패스 암호 키를 굉장히 쉬운 걸로 일단 할게요. 그래도 암호는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럼 아까 압축 파일이 덮어 씌워졌네요. 자, 폴더 열기를 해서 예, 그럼 요게 지금 이제 노멀.gb 이게 암호화된 걸 겁니다. 이거를 인크립티드로 해볼게요. 그리고 예, 레미제라블을 다시 한번 압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 안 하고 압축만 한 걸 제가 노멀이라고 해볼게요. 예, 제가 그래서 레미제라블을 노멀로 이름을 하나 바꿔서 카피했고요. 요 노멀을 그냥 압축만 했습니다. 노멀.zip이고요. 그 다음에 요 노멀을 요번에는 암호화 시키면서 압축했어요. 그게 encrypted.zip입니다. 요 세 파일의 내용을 바이트를 읽어서 우리가 몬테카를로를 이용해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세 개가 다른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실험에 사용할 파일은 3개입니다. 첫 번째 요 노멀 파일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노멀 파일이고요. 노멀 파일은 그냥 레미제라블 파일에서 .txt라는 거 확장자만 뺐습니다. 뭐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이 노멀 파일을 rzip으로 압축한 파일입니다. 그게 이제 노멀.zip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노멀이라는 파일을 rzip으로 압축하는데 이번에는 암호화를 시킨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encrypted.zip 파일이 되죠. 우리가 rzip 옵션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압축도 있지만 암호화해서 압축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암호화해서 AES 알고리즘을 넣어서 암호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 세 개의 파일이 다 각각 바이트들이 연결돼서 이제 파일들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이트들을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지금 보시면 파일을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노멀 파일을 읽고 있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RT 옵션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00번을 반복하고요. 파일을 다 읽은 다음에 i가 그 n번 이제 동작을 하게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보면은 라인으로부터 캐릭터를 하나씩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i번째하고 i 플러스 1번째를 각각 읽어서 아스키 텍스트니까 여기 이제 아스키 캐릭터니까 오더를 넣어가지고 얘를 정수로 바꿉니다. 그럼 이제 아스키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게 0부터 127 중에 하나의 숫자로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최고로 클 수 있는 숫자는 255니까 우리가 255로 나눠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원의 반지름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y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0에서 1 사이의 숫자를 원의 안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판별해서 계산을 인사이드의 개수를 세고요. 최종적으로는 그걸로부터 우리가 파일을 추정한 값을 보는 겁니다. 자, 요 코드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얘를 실행시키게 되면 좀 보시는 것처럼 estimated 파이가 2.0으로 되게 형편없게 나쁘게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랜덤 넘버를 직접 생성해서 썼을 때에는 이게 거의 3.14에 육박했잖아요. 한 10,000번 정도 돌리면. 이게 2.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노멀 파일에 있는 바이트를 하나씩 읽어드려서 x값, y값으로 쓴 경우에는 이게 랜덤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얘기고요. 뭐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레미제라블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한 바이트씩 읽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스키 캐릭터죠. 그러니까 아스키 문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0부터 255까지가 골고루 값이 나와야지 완벽하게 랜덤한 것인데 0에서 127까지로 편중돼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영어 책이니까
뭐 대문자, 소문자, 그 중에서도 특정 단어들에서 많이 나오는 알파벳 E, 뭐 알파벳 S 이런 게 영어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 캐릭터들이 편향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랜덤한 성질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파이를 추정하게 되면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2.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확한 겁니다. 랜덤한 게 나쁜 거죠. 자, 그럼 이제 요번에는 요 코드를 동일한 방법인데 인크립티드 암호화된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바이너리 파일이죠. RB 옵션으로 읽어서 해보겠습니다. RB 옵션으로 우리가 읽어서 돌리게 되면 이거 이제 파일문을 썼습니다. 추루일 동안 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10,000번 이제 읽을 거기 때문에 한 번 돌 때마다 이 num read를 1씩 증가시키는 거죠. 얘가 num read가 n이 되면 끝내는 거고요. 나머지 코드는 다 똑같은데 요게 다르죠. 앞에 쪽이랑. 우리 뒤에 코드에서는 텍스트 파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read로 다 읽어온 다음에 그 라인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씩 접근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ord 함수를 써서 어차피 ASCII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거의 그 정수값을 반환하는 형태로 우리가 썼다면 이거는 바이트 파일이라 이진 파일이라 좀 달라요. 이진 파일은 이렇게 read로 해서 한 바이트씩 지금 읽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이 x의 타입이 뭐가 되냐면 바이트라는 형태의 객체가 돼요. 좀 다르죠. 잠시만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게 int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타입했더니 바이트로 나오네요. 자, 바이트라고 하는 객체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요 xy를 우리가 바이트라는 객체로부터 인티저 값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을 씁니다. int jump from underbar byte라 그래서 이 x가 지금 바이트 객체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숫자로 바꿔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 이제 바이트 오더가 big endian이냐 little endian이냐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뭐 네트워크 수업 시간에 이럴 때 나오게 됩니다. OS나 이럴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 요 문법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한 바이트를 읽어드렸는데 이진 파일에서 바이너리 파일에서 걔를 정수로 바꿔주는 문법은 요렇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진 파일이기 때문에 0부터 255까지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55로 나눠서 정규화 시켜준 겁니다.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숫자를 세게 되면 이제 파일을 그래서 추정을 하게 되면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얘를 돌리게 되면 예, 3.11. 그러니까 3.14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아까 우리가 노멀 파일로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3.14에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파일을 우리가 추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파일을 암호화한 다음에 걔를 n을 늘리게 되면 이게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이제 암호화된 파일은 굉장한 좋은 랜덤니스를 갖기 때문에 이게 거의 3.14에 가까울 거로 육박할 거로 생각했는데 그 기대엔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RGB 암호화 시킬 때 뭔가 특수한 메타 정보를 앞쪽에 넣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거 추측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해서 랜덤니스의 예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이 값을 추정하는 방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우리가 파이 값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으면 좋은 랜덤 함수다라는 걸 우리가 역으로 측정할 수도 있었습니다.